동사의 종류와 문장 형식 세 번째 문법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4형식과 5형식을 다루는데요. 5형식은 뭐 사실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했던 내용인데 4형식은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4형식은 자, 먼저 이제 4형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수요동사라고 정의를 하죠. 수요동사. 근데 이 용어 정의에서 사실 많은 문법적 내용이 저절로 이해되고 해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수요동사가 뭐냐? 이 사실은 고등학교 공부할 때 수요동사 하면은 줄 숫자 받을 여자 이런 생각 한자적이 없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수요동사 뭐 한글로 그냥 한글 자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수여라는 말은 우리가 뭐 상을 수여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여자는 또 우리가 뭐 야당 여당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정당한 권력을 갖다가 수여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정당한 어떤 권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권위를 갖다가 부여받았다. 부여받은 당이다. 야당은 아직까지 막 그냥 들판에서 헤매고 있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수요동사는. 그래서 사형식으로 쓰인다라는 것은 일단 수요동사의 성질을 보면은요 주어 플러스 동사 당연히 타동사겠죠. 그리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 1, 목적어 2 이래가지고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또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또 이렇게 설명되기도 하는데 수요동사가 모두 다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냐? 수요동사는 그런데 그럼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이 모두 다 수요동사냐 하면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뭐 구체적인 어떤 예가 뒤에 나올 텐데요. 그럼 수요동사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주고 뭔가 받는 동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 주체인 A가 있고 그리고 B라는 어떤 주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수요동사들이 표현하는 그 행위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A라는 주체가 B라는 대상에게 뭔가를 주거나 아니면은 받아오는 겁니다. 즉 주는 행위와 받아오는 행위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수요동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오는 행위에 대한 어떤 동사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미리 이야기하면요. 지금 따로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제시해 놓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가장 자주 나오는 겁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거. 이제 뭐냐 그러면은 우리 수요동사는 사형식 동사니까 사형식 동사를 삼형식 동사로 전환을 했을 때 전치사가 쓰이는 것들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to가 있고 그리고 of가 있고 이 순서대로 합니다. 지금 to가 있고 of가 있고 for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to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for를 설명하고 of는 마치 뭐 예외인 양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to는 누구에게라는 우리 작구적 의미에 그대로 부합을 하니까요. 또 마찬가지 뭐 give A to B 하면은 A를 B에게 주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거 너무나 자연스럽고 for도 뭐 우리 buy 같은 동사 보면은 뭐 누구를 위해서 샀다 하니까 그 의미는 누구를 갖다가 사서 주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to for가 먼저 설명이 됩니다. 왜?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over가 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좀 약간 띵한 겁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to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의미냐 하면 A가 B라는 대상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주는 행위고 of를 사용하는 경우는 A가 B라는 대상으로부터 이것을 갖다가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뭔가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럼 for는 뭐냐 하면은 to는 직접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뭔가를 주는 행위인 반면 for는 직접적으로 주는 행위가 아니라 혼자만의 행위입니다. 혼자만의 행위. 자, 우리가 물건을 어디가 삽니다. 그 사는 행위는 그 물건을 사서 주는 사람. 즉, 다시 한번 해볼까요? A가 buy라는 어떤 행위를 합니다. 이 buy를 통해서
사는 물품은 뭔가 C라는 게 있겠죠. 그죠? 지금 이게 A, B를 주체로 놨기 때문에 C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이제 B라는 녀석에게 줍니다. 그죠? 주는데 요 행위, C라는 행위, C라는 그 물품을 사는 요 행위는 B라는 이 녀석과는 무관한 행위죠. 직접적으로 물건을 주는 것과 달리 이 녀석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두 단계를 거친다 봐야죠. 뭔가 사는 행위와 그 다음에 이 녀석에게 주는 행위인데,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이 행위를 보면은 이것은 혼자 하는 행위입니다. 혼자 행위. give는 직접 이 녀석을 대상으로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인 반면 물건을 사는 행위는 혼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혼자 하는 행위가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B라는 녀석에게 귀속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행위를 할 때 A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B라는 녀석을 염두에 두고 있겠죠. 그죠? 즉, 물건을 사면서 이 물건은 B 녀석에게 주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혼자만의 행위의 어떤 목표입니다. 목적. 이 목적을 갖다가 for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치사 for가 목적, 방향, 목적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혹은 수혜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만의 행위일 때는 이 행위가 지향하는 목적, 행위의 목적이 그 목적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밝히기 때문에 for를 써서 사용하는 거고요. to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give A to B와 같이 A가 바로 곧장 B를 대상으로 to A, 그죠? 이거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이걸 귀속시키는 겁니다. 귀속, to, 그죠? belong to, 대표적이다 그랬죠? 누구누구에 속하다, 누구누구의 소유다. This book belongs to him 이렇게 하면은 다 빼고 나면은 book to him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죠? I gave the book to him 할 때 the book to him 똑같은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to를 사용하고요. 직접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주는 행위. fo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자만의 행위. 그런데 이제 of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of는 우리가 소유의 의미도 있었지만 박탈의 의미도 있었죠. 반대로. 즉, 이 of는 A가 B에게서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A가 B에게 뭔가를 묻습니다. 그죠? 뭔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B로부터 답을 받아내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B라는 녀석에게 뭔가를 갖다가 요구합니다. require 합니다.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것이 뭔가를 기대하다, 요구하다 할 때 expect, demand 이런 동사들도 다 of와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수요 동사가 나오면은 A와 B를 두고 주는 행위, 받아오는 행위, 아니면 혼자 하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어떤 목적, 의도, 혹은 그 행위의 수혜의 대상, 이런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for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혼자만의 행위는 for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동사들 들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give가 있죠. 이제 나오겠죠. 그죠? give. 다음 뭘 보내주다, send, 편지 따위를 써서 보내다, write, 이런 것들 다 to로 쓰고요. of로 쓰는 거는 ask, require, 일단은 inquire, 뭔가를 묻다, 탐색하다, 이렇게 할 때도 쓰는데요. for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자만의 행위는 미리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같이 물건을 사는 행위, 뭔가를 뚝딱뚝딱 만드는 행위, 어디 가서 뭔가를 턱 얻게 되는 행위, 혼자서 뭔가 요리를 막 하는 행위, 이런 등등. 다 혼자만의 행위죠. 왜? 요리하는 행위는 요리하는 재료와의 관계만 직접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뿐, 그죠? 그러니까 이 요리를 해서 이걸 누굴 주겠다, 이렇게 하면 for로 가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 물건을 얻었습니다. 얻는 거는 그 물건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일 뿐이지 다른 대상은 개입하지 않죠. 근데 얻었는데 이 물건을 얻었어? 누구를 줬다, 이래 되면은 역시 수혜 대상인 for로 쓰는 거고요. buy는 설명을 했고 make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뭔가 뚝딱뚝딱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 만들고 있는 그 녀석과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만 있을 뿐이지 그 물건을 최종적으로 받을 녀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혼자만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의 최종적인 수혜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for를 사용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 가장 기초적인 문법이자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자주 접했던 그런 내용이고 일반 어떤 시험에서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문법 문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ask 해놓고 뭐 to를 쓴다든지 이건 너무나 티가 나는 거지만은요. 그런 어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이쪽일 겁니다. 이쪽을 주고 to를 갖다가 딱 결합하는 이런 문제. 그랬을 때 이런 동사를 그림으로 외우고 있다가는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에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로직으로 그 논리를 갖다가 딱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동사들이 전부 다 혼자만의 행위구나. 그럼 for를 사용한다. 이래 가면은 금방 풀리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동사의 개념을 이렇게 주고받는 동사 그리고 그 사형식으로 고쳤을 때 to, of, for를 쓴다. 우리는 이제 순서를 to, for, of가 아니고 to, of, for다. 이렇게 주고 받거나 아니면 혼자 뭔가 뚝딱거리는 행위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딱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사형식 문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사 give가 나오죠. 그죠? 자, 일단 give만 모아봤습니다. They never gave. 나에게 줍니다. 주는데 어떤 chance를 갖다가 줍니다. 기회를 갖다가 그들은 나에게 결코 주지 않았다. 이래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거는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뭐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영문법이 아니라 영어를 갖다가 영어답게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뭐가 있죠? provide,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supply, 그 다음에 furnish, 그 다음 또 뭐 present가 있습니다. present, 그 다음에 endow 이런 것들도 이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A with B로 씁니다. A with B. 전치사 with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accuse, 그리고 acquit, accuse, 뭡니까? convict, 그죠? convict. 다음에 acquit. 이런 것들은 A of B로 씁니다. A of B. 그리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inform A of B. 혹은 assure A of B, convince A of B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of를 썼죠.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누군가가 A에게 이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에게 B라는 것을 갖다가 제공하다, 공급하다, 수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밑에는 우리 삼성사 했죠, 그죠? A가 B라는 행위를 한 것을 비난하다, 고소하다. 이거는 유죄로 A가 B라는 행위를 했다고 유죄로 인정하다. 이건 A가 B라는 행위를 했다란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그것을 갖다가 기각, 각하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랬죠. 이때는 이제 A에게 B라는 어떤 정보를, 사실을 알리다. 이래 되고, 이거는 A에게 assure나 convince 따위는 A가 B라는 확신을 들게, 가지게 만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면 A가 B라는 정보를 가진다, 확신을 가진다니까 이것도 뭔가 has의 의미, have의 동사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테고요. 이때 위도도 보면 이 녀석들이 앞에 주어가 A에게 뭔가를 공급, 제공 혹은 수요를 해서는 A가 B라는 것을 최종적으로는 가지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 위도도 have의 의미다라고 여러분들 충분히 납득이 가겠죠. 그죠? 틀린 건 아닙니다. 다 have의 의미입니다. have의 의미. have의 의미인데 그럼 이리 와서 보겠습니다. 여기
gave me a chance 했죠? 나에게 기회를 줬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기회를 가졌다 하면은 여기 of나 with 따위를 쓰면은 뭐 사형식 동사니 수요 동사니 하는 이런 어떤 문법적 구조 없이 그냥 사용하면 될 텐데 왜 여기는 이런 전치사를 쓰고 같은 어떤 소유 보유의 의미인데 여기는 왜 이 녀석들을 쓰지 않고 바로 그냥 쓰을까라는 생각. 그죠? 근데 다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나에게 줬다 했을 때 그가 나에게 뭔가를 줬는데 그 준 것이 chance다 이래 됐는데 수요동사의 관계에서는 여기다가 of나 with 따위를 쓰지 않아도 이 gave라는 앞에 동사의 성질상 내가 이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가 나에게 줬는데 준 게 뭐냐 하면 찬스였다라고 곧바로 의미가 바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의 일반적인 인식자 그 표현인 겁니다. 즉 전치사 of나 with 따위에 보유 소유의 의미인 have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의미 자체가 곧바로 나에게 뭘 줬는데 그 준 내용이 이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즉 여전히 순서는 사람이고 어떤 사물, 사실입니다. 그럼 이거와 비슷한 동사들 지금 이 텍스트에는 쌤이 따로 기술해 두지 않았는데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save가 있습니다. save 그리고 뭐 비슷한 의미로 spare 이런 게 있고 그리고 envy를 있습니다. 뭐 웬만한 참고서에서는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해 가지고 뭐 이 정도 save, envy 뭐 경우에 따라 spare 이 정도는 다 아마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도 보면은 envy부터 해볼까요? 만약에 뭐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I envy you 하고 뭐 your job up 하고 뭐 뒤에 블라블라 이래 나올 수 있습니다. 너가 뭐 어떤 일을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나는 부럽다 이래 가지고 그죠? 이랬을 때 보면은 envy가 부러워하는 사람 먼저 나오고요. 사람 어떤 대상을 부러워하는데 그 부러워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으로 부러워하는 내용은 뭐다? 뒤에 어떤 사물이나 행위 따위로서 사건, 사실 따위로 나오는 겁니다. 이랬을 때도 너가 부러워. 근데 뭐가 부럽냐 하면 이게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나에게 줬는데 뭘 줬냐면 요걸 줬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녀석이 이러한 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굳이 of나 with 따위를 쓰지 않아도 문맥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뭐 save 같으면은 it saved me a lot of time 이렇게 하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뭔가 나에게 뭔가를 이때는 뭐 뭔가를 하여튼 좀 들어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들어준 내용이 a lot of time이다 이런 말이죠. 또 왜 이게 이제 수요동사적인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결국 많은 시간을 들어줬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한 시간 동안 소모해야 될 그 시간 중에 30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나에게 더 활용하도록 줬다 이런 의미도 되죠. 그런 인식에서 save도 이런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뒤에 보면 guarantee, deny, render 뭐 이런 동사들 막 나옵니다. 뭐 그런 동사들은 일반 학습서에서는 거의 잘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spare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could you spare me 뭐 $10 이렇게 could you spare me $10 이때도 spare가 돈을 갖다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빌려주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뭐 좀 우리가 융통한다 그러죠. 그죠? 뭐 물론 빌리는 거겠지만은 아니면 그냥 쓰라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save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Could you spare me $10? 너 나에게 $10 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것은 의미적으로 특히 MB를 보면 부러워. 부러운 구체적인 내용이 이거야. 나에게 줬어. 준 게 이거야. 직접적으로 전치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문맥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사들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냐면은 이때는 바로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의 결과가 딱 있는 순간에 곧바로 내가 그걸 탁 보유 내지는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동사들은 보면 줬다 그랬죠. A에게 뭔가를 공급을 했어. 그래서 A가 B를 갖다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맞지만 이때 이 의미 자체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A에게 B를 공급했다라는 것은 A가 B를 갖다가 소유하도록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원정대에게 그 원주민들이 식량 따위를 갖다가 혹은 여러 가지 설비 따위를 갖다가 스플라이했다 이렇게 되죠. 그럴 때는 일단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의미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with가 지배에서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뭔가를 다룬다, 처리한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또 with의 의미에서 우리가 도구적 의미가 있었죠. You must write the answers in pencil. 우리 수학 시험 칠 때 그렇게 하죠. 연필로 반드시 답을 갖다가 써야 한다 할 때 그때 with는 유용한 도구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A에게 B, 야 이거 너 가져! 네 거야! 하고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잘 활용해라 라고 이용해라고 제공했다 이런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made를 쓰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보유의 의미도 당연히 있습니다. 인다우도 뭔가를 수여하다 이런 의미죠. 뭔가 직급이나 직위 따위 혹은 권력 따위를 수여할 때 그걸 네가 평생 네가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겁니까? 언제는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해서 맡은 바 임무 사명을 갖다가 충실히 하라 이런 의미지 권력이 그야 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책 같으면 바로 내게 탁 주는 겁니다. 기회를 한번 딱 잡으면 자기 것이 되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도 Could you spare me $10? $10 내한테 딱 오면 바로 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브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듯이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이게 보유, 소유에서 행위의 보유면은 행위 주체를 나타낸다 그랬죠. 행위 주체. 즉 A가 B라는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오브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뒤에 목적어를 취할 때 뭘 취합니까? 일반적으로 오브를 취하죠. 그죠? 어떤 명사가 뒤에 목적어를 취할 오브를 취하는 게 이걸 행위 주체로서 이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동사적 의미로 지배하는 의미를 가지는 오브다. I'm sure up. 형용사가 와도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 이래 가는 거죠. 즉 A라는 녀석이 B라는 행위를 주체로서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행위 주체 의미 오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행위 주체라는 그런 의미가 개입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브 쓸 이유도 없고 저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나온 inform A of B 같은 경우에는 자 A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B라는 정보를 A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보유의 의미도 있습니다.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보라는 것이 마치 무슨 책이나 돈과 같이 내가 하나의 소유물로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뭐가 있었습니까? 인지작용. 즉 뭔가 인지적으로 know of, speak of, hear of 인지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는 의미일 때는 다 of를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이 동사와 실질상의 collocation입니다. 동사의 의미와 부합하기 위해서 부합하기 때문에 of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있습니까? assure, convince 이런 것들도 A에게 B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다라는 것은 A가 B라는 데 대해서 인지작용으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뭔가
물건처럼 이건 내 거야 라고 갖고 있는 단순한 소유 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of를 쓰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한 내용은 뭐 수업 문법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보다 더 정확하게 영문을 이해하고 이 전치사 over가 사용된 경우와 with가 사용된 경우와 또 사용되지 않은 이런 경우에 그 정확하면서도 미묘한 차이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영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 더 나아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두 개의 목적을 가지는 동사, 이 동사의 어떤 개념과 용법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어떤 의문을 갖다가 던지는 학습자들은 간혹 있었습니다. 쌤 옛날 본고사 시절에, 쌤 시절이 아니고 90년대 중반에 두 해 동안 본고사가 부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쌤이 이제 개인 레슨을 하든지 그룹 과외를 하든지 할 때 굉장히 뭐 극상위권이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그 애들은 물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쌤, 어떻게 이렇습니까? 솔직히 쌤도 바로 그 자리에서 딱 물어왔을 때 이건 이거야 라고 대답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녀석들이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나왔고요. 이런 과정에서 각 전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각 뉘앙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90년대 중후반부터 영어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뿌리를 한번 뽑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전치사 관련 표현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것을 갖다가 수집하고 항상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종합반이나 이런 데 강의를 하다가도 뭐 독해를 하는데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전치사 관련 표현이. 그러면 요런데 조그만하게 적어 놓습니다.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쌤 그거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쌤 이야기해 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굉장히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뭐 쉬는 시간 같으면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인터넷 뭐 두드리면은 바로 뭐 레퍼런스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사전, 그것도 뭐 영안사전, 영영사전 한 두 권 펴놓고 많은 예문 많지도 않습니다. 몇 개 예문을 가지고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러다가 이제 전치사에 대해서 작용반작용이라는 개념이 탁 떠오르는 순간에 이제 바로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다 하는데 한 3개월 좀 더 걸렸습니다. 오로지 강의 외에는 오로지 그 작업만 하는데 한 3개월 더 걸렸습니다. 뭐 또 이상한 대로 흘렀는데요. 그만큼 영어 전치사가 영어 전반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무게, 그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영문법 20몇 개 파트 중에 하나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쌤이 누누이 이야기하죠. 전치사는 영문법의 최종, 영문법의 궁극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치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영문법 전반을 갖다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뭐 전치사 강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give라는 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수요 동사로서 곧바로 그 주는 행위와 동시에 결과가 바로 발생을 하고요.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나에게 줬는데 준 그 내용물이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삼행식으로 바꾸니까 이건 귀속의 to가 되겠죠. 그가 chance를 나에게 줬다. belong to me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to로 삼행식으로 고칠 때는 to를 사용하고요. 이제 이걸 갖다가 수동으로 고칠 때는 이렇게만 고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I was never given a chance. I was never given a chance by them. 이렇게 된다 그랬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동 테스트 워낙 많이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o chance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never chance니까 수동으로 만들면 앞에 no를 붙여가 no chance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no chance was ever given. 그리고 바로 써도 됩니다. 바로 써도 되는데 이게
지금 쌤 기억으로는 이 좀 영국식 영어에서는 이거를 밝혀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ve me 해도 되고 give to me 이래도 됩니다. 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사형식 to입니다. 자, 이제는 가져오는 동사입니다. 뺏어오는 동사입니다. 자, he asked me questions. 이것도 똑같이 나에게 물었는데 그 물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의 질문이었다 이래 가는 겁니다. 결국 그가 나에게 딱 물은 결과 내가 그 질문을 갖다 딱 받게 되었다 이러는 되겠죠? 그래서 이제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of를 쓰는 겁니다. 그녀가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나에게서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다. 질문을 한 거는 나에게서 답을 받아내기 위해서인 거다.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이제 순으로 고치면 a question, 여기까지만 고치면 되죠. 그죠? of me는 자리만 지키면 됩니다. A question was asked of 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by her. 그 다음에 이제 I가 주로 가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I was asked the question. 그죠? I was asked the question by her.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뭐 require 가장 대표적으로 require 동사가 아마 ask와 같이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뭐 demand가 나오죠. 그죠? require. demand가 나오죠. expect 나오죠. 근데 이런 동사들은 또 저렇게 사형식으로 잘 안 쓰입니다. 안 쓰이고 꼭 이런 형식으로 쓰입니다. 수동 형식으로 쓰인다든지 그러니까 삼형식 형식으로만 쓰입니다.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 세세하게 문법적으로 물어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괴수가 아니면은 그냥 뭐 틀려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꼭 물론 시험에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든 한 3초 만에 한 칸씩 보내는 어떤 그런 통쾌함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어 자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쌓아가는 것이라겠죠.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expect와 demand 이 외에 다른 동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쌤 지금 퍼뜩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쌤도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지만 이런 대표적인 동사들을 딱 체화시키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오버가 탁 개입되는 표현이 나왔을 때 동사의 성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전부 다 뭔가를 요구하고 가져오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동사 하나 그냥 하나씩 옆에 이렇게 같이 쌓아두면 됩니다. lay up 하면 되는 겁니다. 자, don't ask, won't ask, expect too much of me 이래 됩니다. of입니다. 똑같죠? He asked the question of me. 그죠? Don't ask too much. question용은 딱 같은 구조죠. 그죠? 그래서 won't expect too much of me. 즉 나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 요구하지 마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Never mind. 걱정 마. It's not being demanded of us. 그게 우리한테 지금 뭔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demand of.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he will know exactly what is required of him. 뭐 쉽죠, 그죠? What is required. 할 때 of. Something is required of him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괜히 앞에 what가 와 있으니까 뭐 또 약간 다른 구조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긴 하지만요. 뭐 that's required of him 이렇게 하면은 똑같죠, 그죠? 자, expect, demand of. 이런 표현은 심심찮게 한 번씩 좀 까다로운 문법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expect가.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저 뭐냐? Don't expect too much of me. 야, 엄마, 너무 바라지 마. 바랄 걸 바라야지. 이런 표현으로 쓰니까 한 번씩 옆에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한 번씩 써먹어도 됩니다. 영어로.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만의 행위입니다. 혼자만의 행위. 혼자만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 he made us. 그가 뭘 만듭니다. 또 이때 이제 의미로 보면은 우리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 만들어 주었다라는 의미로 일단 made가 사용돼요. 이거는 뭐 쌤이 왜 그렇게 주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느냐까지는 설명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 주는데 그 만들어 주는 내용물이 커피였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he made some coffee for us입니다. 자, 어쨌든 커피를 만드는 행위는 그것을 마시는 우리하고는 한참 거리가 떨어진, 그죠? 그만의 혼자만의 행위죠.
그러니까 혼자만의 행위에 최종적인 어떤 수혜자가 누구냐? 우리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for를 쓰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수동으로 막 바꾸면 탁 이렇게 가면 됩니다. Some coffee was made for us by him.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we were made some coffee by him 이라고 이렇게 수동으로 쓰기에는 어색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흔히,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중에, 뭡니까? 간접 목적어를 갖다가, 수동태 주어로 내지 못하는 동사 해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뭐 write도 나오고 by도 나오고 뭐 sing도 나오고 sing 뭐 하여튼 많이 나왔습니다. 쌤 시즌에 다 외웠습니다. 근데 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은 영문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간접 목적어를 갖다가 수동태의 어떤 주어로 낸다 하더라도 전후 관계 문맥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 얘기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we were made some copy by him 이랬는데 이 자체가 잘못하면 we가 made가 some copy가 되었다 이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전후 문맥에서 그가 커피즘을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중간에 이런 표현이 툭 나왔다면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그 녀석이 우리에게 커피를 만들어주고 우리는 좀 수동태 의미를 살리면 그 녀석한테 우리 커피 좀 얻어먹었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되는데 독자적인 어떤 한 문장으로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라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 보겠습니다. I was made 하고 뒤에 to feel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는 분명히 의미상의 주어가 I로서 to feel의 주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이때는 가면은 we가 some copy가 되었다. 이런 식의, 본이 아닌, 뭔가, 뭡니까? Some coffee was made for us by him 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했는데 이 의미와는 달리 이해되거나 해석될 소지가 있다. 즉, 언어의 어떤 감명성 이외의 명확성을 갖다가 좀 해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by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Father bought me a Ford. 요건 이제 포드 자동차 한 대입니다. As a birthday present. 내 생일 선물로 포드 차 한 대를 갖다가 나에게 사주셨습니다. 이래 되겠죠? 이랬을 때 과거에는 이 by 동사도 이렇게 못 쓴다 그랬습니다. 옛날 어떤 그 학습서에서는 그래서 I was bought a Ford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랬는데 실제로 많은 영문을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나오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I was bought Ford 했을 때 내가 포드 자동차가 되어가지고 누군가가 사갔다 이런 의미가 가당키나 합니까? 아니죠. 그죠? 자연스럽게 뒤에 by father까지 오니까 아버지께서 자동차를 내한테 하나 사주셨는데 내가 그걸 사주시는 걸 내가 받았어. 그런 의미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간접 목적어를 갖다가 수동태 주어로 취하지 못하는 동사 이래 가지고 그런 시험 문제는 공인시험 이런 데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올 수가 없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for를 쓰고 있다. 그리고 ask, require 따위는 of를 쓴다. 그죠? 그리고 주는 동사일 경우에는 to를 쓴다. send도 있고 write도 있고 그죠? 많죠.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중에 이제 좀 까다로운 겁니다. 까다로운 거. 지금 랜드가 하나 나와 있죠. 랜드 하기 전에 guarantee부터 볼까요? guarantee는 뭔가 보장해 주다라는 이야기죠. 보장해 주다. 그러면 뭔가를 갖다 부인하다 하는 것은 deny입니다. deny. 자, guarantee를 보면 European Airlines는 고객들에게 top quality 서비스, 최상의 서비스를 갖다가 보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뭔가를 이 고객들에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보장을 해주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top quality 서비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guarantee 대신에 gives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냥 American Airlines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연스럽죠, 그죠? 그 제공한다는 걸 보장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뭐라 그럴까? guarantee가 염려 놓으시고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주겠다라는 주는 행위입니다. 주는 행위. 그러니까 랜드는 우리 앞에서 make하고 뭐 같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make 이런 오형식의 어떤 구조로서 쓰일 때 랜드도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make는 곧바로 A를 B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A가 B가 되게 하다 이래 만드는데 랜드는 뭔가 선생님 오늘 이야기하지만 인코딩 할 때 렌더링 한다 그랬죠. 뭔가 하나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그랬죠. 이런 경우에도 쓰이는데 지금 뭔가를 만들어 주다라는 의미의 make의 의미, 즉 사행식 의미로도 렌드가 쓰인다. 이때는 give의 의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뭔가를 도움을 그냥 give 줬다라는 뉘앙스보다는 렌드 하니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좀 거치면서 노력하는 이런 뉘앙스도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they would be always ready. 항상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우리에게 그들의 도움을 주기 위한 준비가 이래 되겠죠. 그죠? 이때는 give의 의미다 말이죠. deny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he was denied access to his children by his ex-wife 이렇게 하면 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도 곧바로 denied access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능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His wife denied 다음에 him 이래 가는 겁니다. His ex-wife denied 능동으로 바꾸면 him 다음에 access to 이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denied는 guarantee는 뭔가를 보장해 주는 건데 의미적으로는 주는 것을 거부했다 이런 의미로 즉 이 의미 안에 준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주는 걸 거부했다 이래 가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것을 갖다가 박탈했다 뺏어왔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결국은 준다 안 준다 주는 것을 거부하다 이런 이야기는 그걸 갖다가 박탈하다는 의미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소유와 박탈이 서로 작용 반작용의 상대적인 개념이면서 하나의 어떤 원 개념에 포함된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심찮게 나오는 게 이 played입니다. 주로 이게 나오죠. play a trick on 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사행식 구조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they played me. 나를 좀 골려줬다 이런 말이죠. 근데 a really nasty trick. 정말 역겹게 나를 골렸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데 이때는 이제 왜 on을 쓰느냐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듭니까? violent, 뭔가 attack on, 그죠? 좀 불쾌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심리적인 어떤 약간 공격, 또 때로는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한 어떤 공격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기분 나빠하는 느낌이 오죠, 그죠?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 효과, have influence on, have effect on 하는 그 on과 똑같은 겁니다. 급습하다, 공격하다, 공격적인 의미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on을 쓰는 겁니다. 또 영향의 의미도 있고요. 자, 됐죠? 자, 뭐 여기까지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해가지고 조금 낯설은 동사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앞 시간에 했지만 아마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가운데 이 두 동사가 여기 나오는 이 일체 표현에서 등장하는 이 두 동사가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지금 보면은 give 동사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딱 이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do, want, 목적어 이런 구조입니다. 뭐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때 do는 단순히 give로 대체하기는 어색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give는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주는 행위인 반면 do는 행위를 나타내거든요. 일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문맥적 의미로 보면은 do, want, favor 하면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러면 give의 의미로 그냥 잘못 이해하면은 호의를 주다라고 하면은 호의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무료 티켓이나 이런 걸 받았다고 합시다. 뭐 누군가 자기에게 베푸는 호의를 나 이거 싫어 너 가져하고 이렇게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브가 오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뭔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득이 되게 하는 거죠. 따라서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do를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많이 했죠. do, one 여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do one good, do one harm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럼 good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favor, justice, 그죠? 여기 나오는 harm에 해당하는 것은 damage 혹은 injury, 뭔가 나쁜 것. 이 모두가 이익을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녀석에게 이익이 되게 하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녀석에게 손상을 입히다 이래가는 거지. 누군가에게 자기가 당한 손해나 손상을 나 이 손해가 싫으니까 너 가져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do를 쓴다 했습니다.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I think it would do me good to stop it. 야, 나는 그게 내가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래 됐죠. 사실 지금 이 문법은 선생님이 한번 이걸 외우라 그랬죠. Would you do me some favor? 그죠? 됐습니다. May I ask a favor of you까지 하려니까 좀 그렇고요. 아무튼 do me some favor. 요 문장을 외워두면은 요 두가 개입하는 이 문법은 일체 문법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to do him justice. 그를 어떤 행동으로 대하는데 정당하게 대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한다. 누군가를 정당하게 평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to do him justice. 그를 갖다가 아주 공평하게 평가하자면, he took a deeper view of it. 그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래 되는 거죠. 그가 훨씬 더 생각이 깊었다. 이런 말이고요. 자, they are willing to do you harm to achieve their purpose.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마 기꺼이 내게 어떤 해를 끼칠 거야. 이런 이야기죠. 다음에 I did myself so much damage. 이렇게 제기대명사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id myself so much damage. 굉장히 많은 스스로 내 스스로 손해를 만들어냈다 이런 말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서 as 뭡니까? not be able to stand up. 뭔가 stand up 일어설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뭐 이때는 그냥 신체적인 어떤 damage라고 보면 뭔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말이 되겠고요. 아니면은 뭔가 뭐 비즈니스나 뭐 사회 활동이라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뭔가를 견뎌내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ive up moving to stop. 야, 그 물건 그만 옮겨. You might do yourself an injury. 또 나오죠? 너 혹 그러다가 네 스스로에게 부상을 끼칠지도 몰라. 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다가 부상을 당할지도 몰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용례 드리고요. 요 앞에서 했던 render, guarantee, deny, 그리고 play 등등. 앞에 했던 뭐가 있습니까? envy, spare, 그리고 save까지 여러분들이 딱딱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입니다. 뭐 오형식은 별거 아니죠. 뭐 지금까지 쭉 했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씩 딱딱딱 체크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오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문장 요소, 문장 성분은 뭐냐? 목적 보호죠. 그죠? 다른 형식에는 없는 거죠. 목적 보호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 보호로서 뭐가? 명사가 사용된 표현이고, 여기서는 목적 보호로서 형용사가 사용된 표현이고, 여기는 현재 분사가 사용된 표현이고, 여기는 과거 분사가 사용된 표현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쭉 학습해왔던 오형식 구조와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문법적 사항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겠습니다. 자, I make it a rule.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죠? 명사가 보호로 쓰인 경우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갖다가 나는 찾아뵙고 있어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he was elected a fellow of the Social Society in 1960.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거는 수동입니다. 수동. 수동으로 딱 오형식을 고치니까 앞에서 돼 있지만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나오면서 목적보호가 주어에 수동태 주어에 보호로 나오니까 당연히 주와 주격 보호의 관계로 가니까 이 형식으로 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예문일 뿐입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We were all struck down for minutes. 그죠? 우리는 잠시 동안 모두가 멍해졌어.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ng가 오는 경우입니다. 자, he caught her. 딱 잡았는데 그녀가 어미사의 주어인데 지금 딱 잡는 순간에 그녀가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막 진행이죠. 그러니까 동시이자 진행을 나타내기 때문에 ing를 쓰는 겁니다. 자, his old love letters. 그의 옛날 연애 편지를 그녀가 읽다가 그에게 딱 걸렸어. 자, 이런 의미죠. 자, caught 목적 ing는 뭐 간혹 시험에 요 ing를 묻는 경우 나옵니다. 자, he was caught 이제 수동으로 바꾸면 reading his old love letter 하니까 요까지만 이렇게 딱 보면은 마치 분사 구문같이 보이지만 그냥 보호로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즉 하다가 잡혔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과거 분사가 온 경우 you have had 현재 완료죠. your hair dyed. 이거는 염색하다라죠. 머리 염색했네 이래 되죠. 그죠? 그쪽 의미상의 주어가 수동이기 때문에 pp를 사용한 거고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표현은 무조건 하나 외우더라 그랬죠. make myself understood까지 pp.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정사가 사용되는 경우죠. 부정사. 자, 부정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희망, 기대, 의도, 의지 이런 등등의 심리가 다 표현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tell him to come and have dinner with you one night. 자, 하루 저녁쯤 와가지고 식사를 함께 하자라고 그에게 전해줘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persuade, 다음에 to 부정사, 그죠? 요거는 요 표현만 하나 알겠습니다. 뭐 dissuade from ing 아마 뒤에 문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워낙 중요한 거고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갖다가 다룰 때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persuade와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dissuade라 그랬죠. 자, 이게 name은 이름을 짓다라는 이야기입니다. persuade가 왔으니까 to 부정사 쓰고 name the baby after 우리 앞에 했죠. take after, resemble 닮다. 그러니까 뭔가를 쫓아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누구를 본따서 이러는 겁니다. 그거는 그 아기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으라고 해요. 버지니아에게 설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저쪽에 보면은 애들이라면 아니고 저쪽 친구들은 할아버지나 뭐 그죠? 이름을 그대로 따가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주니어 이렇게 하죠.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메이웨더 주니어하고 바퀴아옵니까? 필리핀 박스하고 뭐 또 한이만이 한판 문이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주니어 이렇게 쓰기도 하죠. 아무튼 name after 똑같은 look at, take after와 같은 after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역동사가 왔을 때 일반적으로 쓴다라는 거 앞에서 많이 했고요. 뭘 사역동사의 개념, 이미지. 최근에 주류가 트렌드가 사역동사는 없다 이게 주류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동사는 나름의 어떤 개념과 인식 또 그게 표현된 어떤 영어 사용자들의 오랜 어떤 언어적 인식적 습관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뭐 사역동사 make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have, let 옛날 같은 bid도 있었죠. 이런 동사들이 뭐 ould나 뭐 force나 뭐 ask나 이런 동사들하고 같은 유로 취급당한다라는 것은 사역동사 자체로서는 제가 보기엔 사역동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선생님 그냥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잡스를 섞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past few days had won me. 이제 전치사 혹은 전치사적 부사가 보러 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전치사나 전치사적 부사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은 이런 식의 표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과거 전치사나 전치사적 부사를 몰랐을 때는 이런 표현들보다 이런 표현들이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나 평범한 그런 어떤 종류의 문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느끼겠죠. 자, 지난 몇 년 동안 had one, 지난 몇 년 동안이 나를 갖다가 이 one이 잘못됐습니까? one 이래 와야 되네. one out, will out에서 오는 겁니다. will out, me out. 이게 완전히 소진되는 거죠. 그죠? 이게 완전히 막 낡아 빠지겠다는 거니까 내 심신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막 허물어 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난 몇 년, 지난 며칠 동안 내가 완전히 막 녹초가 됐어. 막 기진맥진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ve left car light. 그죠? 지금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인데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off의 반대다 그러면 alright. 밤새도록 자동차 전조등을 갖다가 켜놓았네. 지금도 켜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서 딱 보고 불이 켜져 있네. 그럴 때 I've left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gale force. 엄청난 어떤 세기의 바람이, 아주 강한 바람이 had blown, 날려버렸습니다. the fence를. 근데 어떻게 완전히 날려갖고 down, 납작하게 만들었다니까.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인식일까요? 이게 out이 수로입니다.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의미라 그랬죠. 단지 시간과 공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어떤 개념과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게 동적으로 발할 때는 뭐다? 동사적 기능을 하는 거고, 그게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는 수로적 기능을 한다 그랬죠. 따라서 이것들이 전부 다 의미상의 주어를 가진다. 미가 주고 이 녀석이 수로의 관계가 있고, the car lights가 주어고 이 녀석이 수로의 관계가 있고, defense가 주어고 이게 수로의 관계에 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저 글에 내려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사가 주어가 어떤 동작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목적을 취했는데, 이 목적은 이 녀석이 또 주어가 돼 가지고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동사적 수로적인 어떤 의미로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반복돼 가는 겁니다. 영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아주 길게 이어질 때는 그 사이사이에 주어 혹은 목적어 혹은 보호로 등장하는 이 녀석들을 갖다가 부연 설명하는 관계사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개입하면서 문장이 쫙 길어지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관계사 부분에 가가지고, 특히 관계대명사에 가가지고 그런 훈련을 좀 하다 보면요, 뭐 관계대명사가 2개가 개입하든 3개가 개입하든 한눈에 한 너댓 줄 되는 문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전체가 이미지로 싹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이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은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한 것 같은데요. 한번 살짝 볼까요? 그렇죠. 다 했네요. 자, 이번 시간 4형식과 5형식을 중심으로 다소 좀 긴 시간 동안 학습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문법 연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보다 더 공고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